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 안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랜만에 뵙죠? 예, 제가 우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15일 동안 자가격리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저 기침해도 상관없으니까 저 혼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함성을 한번 들어보고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84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왔죠? 소성리에 토요 집회하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자가격리하면서 거기는 목소리가 아주 크더라고요. 오늘도 그쪽 소성리에서 많이 오셨죠? 우리 김천이니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드 배로 가자 하면은 가자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드 배로 가자. 좋습니다. 오늘이 벌써 848회네요 900회가 됐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드만 빼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힘내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 사랑도 모르게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옮지는 간대요 길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투쟁! 사드 빼러 가자! 자리 앉아주십시오. 다음 순서입니다. 율동맘 율정승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줄 서도 되겠죠? 예, 첫 번째 발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안 나오셔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예, 사드에서 최고로 가까운 동네 노곡에 살고 계시는 우리 노곡 이장님이시자 김천시민 대책위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가 적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부가 기가 막히네. 추운데 오늘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요즘 모두 걱정이 많으시죠? 그 미국 놈들 하는 꼬라지가 기가 막히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단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지들이 어쩔 끼라요, 그죠? 해도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요. 오늘도 참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하고 후대를 위해서 꼭 저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마 좋은 일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있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힘을 안 낼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하늘이 제일 공평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꼭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절대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한테도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너무 순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그 대륙 중국과 일본 사역한 놈들 중간에서 이 땅의 말과 글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참 이렇게 지켜나온 것은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 안 있어서 세계를 뒤흔들 그런 기회도 오리라고 꼭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사드는 지금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놈들 갖다 놓고 옳게 사용도 뭐하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우리가 저 사드 괴물 어느 날까지 한 몸 한 뜻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소원 사드 용놈이 짊어지고 간 날까지 같이 꼭 수행해 주시기를 빌어맞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언 해주신 우리 공동위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언 순서입니다. 우리 14일 날 청와대 앞에까지 가셔서 우리 사드 철회 집회를 다녀오신 분을 대표로 해서 우리 그 원불교 강현욱 교무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언론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서 2021년 미사일 방어청 방위비 분담금 안에서의 소요 예산 중에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집어넣었다는 게 세부 항목으로서 집어넣었다는 게 언론사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찾아낸 것은 이제 우리 평통사에 소속되어 있는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이 문건들을 찾아냈는데요. 소요 예산에 들어가는 공사 내역은 이렇습니다. 탄약고 설치, 그리고
상하수도 건설, 뭐 전기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 소요액은 59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문제는 이것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안에서 미국 예산에서 소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현재 협상하고 있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안에서 이 금액을 쓰겠다라고 미 미사일 방어청에서는 예산안을 이미 올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미사일 방어청의 청장, 미 미사일 방어청장이 현재 2021년도 사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어떤 업그레이드냐? 현재 사드는 크게 이제 발사대 그리고 지휘소, 레이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뭐 여기 발전소 뭐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대하고 이 지휘소 레이더를 그동안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기간, 그 구역 안에서만 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무선으로 만들어서 이 발사대를 여기 성주 소성리뿐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어디든지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발사대만 평택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발사대만 저 뒤에 저기 남부 쪽으로 옮겨 놓거나 혹은 레이더만 뒤로 옮기거나 레이더만 앞으로 옮기거나 어디든지 뭐 그건 얼마든지 무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더해서 발사대를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추가는 뭐 그렇게까지 효용성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무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발사대를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레이더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일단 외교부 방위비 문제에서는 이제 담당은 외교부니까 외교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우리는 그런 협상 한 적 없다라고 강력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 업그레이드 문제는 이제 사드 이제 업그레이드 문제는 국방부 문제니까 국방부에서는 그냥 단순한 사드 업그레이드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들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고 아무 문제 없다.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SBS에서 또 기사가 나왔죠. 이미 1월에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통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사실 추가 배치는 지금의 이슈는 아닙니다. 추가 배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사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 주요 이슈에서 잠깐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흐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드 업그레이드라고 국방부에서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교부에서는 아직 우리하고 협의된 거 없다,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다 라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기존에 방위비 분담금 예산안을 방위청장이 미 국무부에서 올렸을 때는 단 한 번도 그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렸으면 올린 그대로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안에서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금액을 상정해서 넣었다라면은 한국하고 협의를 안 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을 옮기는 게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내려왔으면은 이미 한국하고 다 협의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근데 외교부에서는 아니라고 일단 발뺌을 빼고 있는데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위비 분담금 안에 내용이, 건설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사 내역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도 통과시켰던 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근거해서 현재 2018년도에 한번 공사하고 지금 또 공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탄약고 시설 공사, 도로공사, 탄약고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내역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이후 더 큰 환경영향과 정상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탄약고라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탄약고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은 것은 우리가 현재 반대하고 있지만은 이 일반 환경영향 평가조차도 그냥 졸속으로 통과하고 2021년도에 그냥 건설하겠다라고 계획해 놓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예산안 올린 거는 그대로 실행된 것이 역사니까요. 일반 환경영향 평가,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이후에 사드를 배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동안 그 명분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믿어달라. 사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 한반도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결될 때까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미국하고는 정식 배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방위비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가 드러났고요. 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이 사드 업그레이드, 이거는 사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면서 전면 확장 배치, 우리는 전면 확장 배치. 이 문제는 지금 이것만 보면은 뭔가 사드를 무선으로 해서 아무데나 좀 앞으로 뒤에 뭐 전략적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패트리어트하고 통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브리핑을 한번 했었는데 작년 그 8월에 미국에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드를 통합하는 실험을 했어요. 전 세계에 사드가 10대가 있는데 이 사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그 미국 본토에서 누르면은 우리나라 사드가 발사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실험해서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평택에서 사드 미사일을 훈련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드 미사일을 평택에서 발사대 하나 갖다 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 발사대 추가 배치한 거 아니야, 우리 몰래. 그때 한번 막 논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그거 그냥 덤이다, 가짜다 라고 했었고, 전문가들은 그거 가짜 아니다, 그냥 미사일만 꽂으면 그냥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평택에서 훈련한 것이 그냥 훈련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발사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한 훈련이었고, 그리고 9월에 전세계 사드를 통합하는 훈련은 결국에는 이 전세계 사드를 통한 MD체제를 확립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MD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MD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의 사드를 미국에서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고 이미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했고 2021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사드를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드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대응해서 니들이 갖다 놨다라고 했는데, 그럼 전 세계 사드를 통합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대항해서 있는 거냐,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있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을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드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MD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정부는 주구장창 우리는 MD 들어가지 않는다, 사드 들어간 것은 MD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가 우리는 MD라고 얘기하고 정부는 부정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MD라고 하는 게, 미국 MD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그 정부에서 계속 임시 배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깡그리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임시 배치라고 하는 논리도 무너진 거고, 정식 배치를 상정한 계획과 예산안을 짰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계획들도 다 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통사에서 찾아낸 것이 목요일 저녁이었고, 목요일 저녁 기사 나가고 긴급하게 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우리가 임시배치 어떠한 그 현 정세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국면을 조금 한 단계 넘어서 버리는, 문재인 정부가 한 단계 더 넘어서 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만히 현재까지 유지했던 어떠한 그 투쟁을 더 공고히 할 필요성이 이제 있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진행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드 기지공사, 현재 봄이면 또 준비하고 있죠. 환경영향평가 이제 시작하겠죠. 이제 주민들 이제 대표단 꾸려서 이제 시작할 텐데,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런 것들을 뭐 아무것도 아니냐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절차를 밟아서 끝나버리면은 정식 배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 하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기존보다도 더욱더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단계라도 진행시키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기조 아래 현재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평화시민분들께서는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그리고 행동을 준비하고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지난 3년간 외쳐왔던 것대로 우리는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그 기조를 가지고서 행동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3년 동안 행동해 왔던 것처럼 행동을 하되 더욱더 공고하게 우리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려할 테니까요.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함께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현우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소리 지를 것도 앞에 와서 좀 하세요. 예, 다음 발언 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개도 좀 멋지게 해야 되는데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발언은 없었다. 발언인가 명언인가. 우리 소성리의 이종희 공동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김치는 조금 성교보다 위도가 높아서 조금 춥네요. 근데 이게 제가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코가 쎄하길래 조선 때 조선 세종 때 김종서 장군이 사풍을 맞으면서 국경을 수비하는 그 심정 이렇게 있느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천역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애자십니다. 이 코로나 택시 때문에 언론이 방역 때문에 호들갑 떨다가 이제는 오늘부터 경제가 어떠고 하면서 이렇게 슬무시 넘어갑니다. 실제 참외농사 짓는 저로서는 참외 2분 땄습니다. 속된 말로 조지심
뭐 16만 원 하다가 12만 원 하다가 6만 원으로 탁 떨어져 보시죠. 제가 그 언저리에서 2번 땄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농민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한 놈도 하지 않습니다. 없는 농민이 어렵다고 언론이 제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이 순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신 나간 우리 이 쪽발 썩어 빠진 자본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지금 분담금 때문에 우리가 사도가 연기되어서 요 며칠간 부은에 차지도 않고 욕이 마땅한 게 떠오르지도 않고 혼자 열에 있으면서 이 씨발놈 개새끼 뭐 소새끼 이걸 위에 갈아빠야 되겠노 다 하다가 제가 이럴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더니 분담금이 이런 얘기할 개새가 아니다. 폼페이오라는 작자는 대한민국은 동맹일 뿐이지 부양 개성이 아니다. 요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거 보고 부양해달라 했습니까? 이 씨발놈들이 실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 그 새끼들이 다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동맹일 뿐이지 이 새끼들은 오락해입니다. 실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땅 가지고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미군들이 누리는 이 땅은 미국 새끼들이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대한민국 땅을 점유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 이 새끼. 돈까지 갖다 바치는 이 새끼. 국민이 준 권력을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은 막가자는 얘기입니다. 외교는 필요 없습니다. 외교는 셋째 혀로 깔락깔락거리는 그 위정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처럼 당면하게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정말 이 새끼들은 적이고 원수고 오르게 할 뿐입니다. 여기에 더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저는 아래 우리 소송이 집회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 나가다가 발언하다가 제가 흥분하면은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해놓고 실제 누가 시저고 누가 브루투스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때 이 사드가 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급성과 실제 엄중함으로 임시배치를 해놓고 마치 우리한테는 곧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응원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성주 김천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저 대먹지 못한 미국 놈들한테 맞짱 뜰 그런 용기가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작금이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믿었으면 속된 말로 시건이 없는 기고 알고 했으면 국민을 기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은 저는 누가 시주고 누가 브루투스인지를 여러분에게 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오랑캐는 저거 이익을 위해서 여러 소리 또 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가지고 아직도 임시배친이 뭐니 하면서 똥찜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대통령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아직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개 중소기업의 기업의 사장도 직원들한테 신년이 되면 늘 비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10년 뒤의 모습은 이렇고 1년 뒤의 모습은 이렇고 현재는 이렇다.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런 청사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미국 온통 대먹지 못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떡주무리듯이 주무리고 워킹그룹인지 지랄인지 만들어 놓고 한놈 왔다 갔다 하면은 꽁꽁 얼어붙이는 제재를 즐겨면서 한반도 평화를 우롱하고 있는 이 새끼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김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있는 그런 현역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진정한 민주당원이 되려 그러면 이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현욱 고무가 조금 전에 나와서 산수 같은 얘기를 쭉 했지만은 다 어려운 얘기고 이제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목도할 때입니다. 전쟁이 옵시다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을 미국이 걸어오고 있고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위정자들이 눈 감고 다음 권력을 위해서 애써 연하고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옳시다. 우리만이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사드에서 출발한 이 평화의 힘, 글마들 뜻대로 시기바늘을 움직이려 하겠지만은 결단코 그놈들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내 고향 성주에서, 내 고향 김천에서 이제 볼 거 다 보고 부귀가 다 누리고 죽으러 고향에 왔는데 뭐가 겁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 공사로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제가 들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미 가탄하는 싸도 웃잘끼냐고 집회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은, 우리 민주주의는 결과를 예단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옳고 하는 일이 정의로우면은 그것이 곧 내가 해야 할 투쟁이요, 내가 해야 될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부터 결과를 예단하고 싸웠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저는 제 개인이 위원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히 맡고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김천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과만 깍깍지를 대는 이 위원장이 김천역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기에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새끼도 함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뭐가 겁납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제대로 온전하게 행사하기를 청와대에 오늘도 함도 촉구하면서 미국 새끼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베트남에서 쫓겨난 미국이 대한민국을 넘보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드고 분담금이고 모든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 미국은 좋은 말 할 때 미국으로 싹 꺼지기를 바라고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만을 섬기는 그런 진심한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네. 뭐, 샤키들 할 때, 생태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보내도록 할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비 내리는 고모려. 예, 앞으로 오십시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가수가 아닌데 이게 뭐 하더라도 같이. 예. 아티스트는 뭐해? 내가 티스트 하나가지고. 오늘 다수 데뷔하신다. 비닐이 호랑이 아닌데. 비내리는 거머리야. 비내리는 거머리야. 못 찾나? 손을 놓고 돌아올 때에 북경새도 불어다오나 울어서 사랑의 피 휘날리는 그날 밤 지고 지고 여태였던가 울바다가 뒤척였음에 사랑아 오인해서 못 잊는다 마야 도시세 내리는 꼬마를 언제 오나 감사합니다. 투쟁! 예, 앵콜은 다음 주에 소승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도 잘하시고 발언도 잘하시고 우리 이종희 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새끼들 뭐 하는 거 새끼들.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고요. 예, 다음 발언 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평통사 이현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발언을 응대받았는데요. 안경도 마침 놓고 왔네. 큰일 났네. 여기 누가 저한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요. 저는 단연코 해방 직후 친일부역 기회주 세력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한 가지 하고요. 통일된 국가로 세우지 못한 것을 꼽겠습니다. 친일부역배들이 해방 후 살아남기 위해서 친미와 반공이라는 새로운 줄을 부여잡고 분단 세력의 주축이 된 것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방 직후 바로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고요. 또 1948년에 반민특위라는 친일 청산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 반민특위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다가 대통령을 선출되고 난 다음에 경찰을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저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으면요. 즉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면 우리 역사에 이 박근혜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나오는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앱이 박정희도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신민 잔재를 쓸어냈다면 말입니다. 예, 이러한 일본 왕한테 별도로 나는 일본의 개와 말이 돼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철수까지 써가지고 일제가 세운 저 만주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군복을 입었던 놈이 해방을 어떻게 국군 장성으로 승승장구하겠습니까? 유럽이 2차 대전 때 한 4년 동안 그 나치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견뎌보면은 박정희는 최하 아무리 운이 좋아도 공직 추방 또 국민권 박탈을 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고요. 또 대통령도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대통령이 또 계속 연장하고 해서 3선 개헌하는 것도 없었을 거고요. 유신헌법, 약법도 제정이 안 됐을 겁니다. 또한 각종 발목을 잡는 계엄령, 중립조치도 당연히 없었겠죠. 얼마나 또 압박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소구박법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습니까? 또한 11.6도 없었죠, 당연히. 대통령이 아니니까. 또한 이 11.6 그자가 급사하는 바람에 권력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틈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또 군사속개를 또 했었습니까? 그러면 12.12 쿠데타도 없었을 거고요. 그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이 광주 대학살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놈이 그자가 사라진 지 30년 뒤에 애비 후반과 조실 부분 안에 동정표에 힘입어서 그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의 현장에서 만약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더라면 이집트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만약이라는 것은요 전혀 역사상에는 없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것을 계속 가정해보고 상정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체 독립운동가시 단체 신조 선생님 말씀이셨습니까? 왜? 역사는 불운의 역사, 치욕의 역사는 우리의 망각과 우리의 무관심에서 그것을 잘못을 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대전에서 하는 게 세월호
진상조사 서명반을 운영하고요. 또 매일 저 혼자 해도 주 5일씩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혼자서 합니다. 불매운동, 일본적으로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ABC마트 쓰면은요, 어서구때가 뜨는데, ABC마트는 뭐냐면은요, 신발백 하는 가게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랜드 가면은, 삼성, LG 다 팔지 않습니까? 롯데 하이마트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는 종합 신발 가게예요. 근데 거기만 신발 가게 있는 게 아니고요. 후트마트, 또 레스모아, 또 슈마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ABC마트를 제가 싫어하냐면요. ABC마트는 99.97% 일본 정원입니다. 제가 여기 땅이 남평 있는데, 풍경 한물리 땅이 3평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땅입니까? 결국? 아무리 가운데 3평 딱 잡고 있어. 제가 더 권리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가지고, 일금 대부분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ABC마트는 서비스문을 해가지고 평부처럼 열면은요 8m물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BC마트가 일본 정원인지 모르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합니다. 마이크 잡고 ABC마트요 일본 정원이에요. 딴 데 가서 사세요. 들어가요 또 이것들이 미쳤어. 설날 때는요 새우 뿔라고 한 4일 동안 막 북실북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하여튼 막 눈이 슬픕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적당히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 보면은 불러불라서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막 고함도 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쪽에서 영업방해로다가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 왔길래 갔는데요. 취소하고 뭐 성명 묻고 그때는 이제 경찰에서 나오더니 저 안에서 고발했다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묻더라고. 그래서 그럼 왜 묻냐고. 전화번호만 적어가라고. 여기 전화번호 왜 있으니까 찍어보고 확인해보라고 배송이라.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갔는데 물을 거 빨아들었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5분만 시간을 달라고 5분 동안 얘기하고 조사하자고. 첫째, 내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내가 혼자 1인 시하면은 가만히 핏길만 들고 서 있겠지만은 집회 신고했으니까 소리도 좀 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대전역에 조원전이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원전이 다 있잖아요. 대한애국당인가요? 하여튼 매일 말이야 박근혜 석방시키라고 소리 깨끗이 들려는데 나는 거기 소리 지르는 거 반도 안 된다. 우리 마이크 성능도 좀 약하지 않느냐. 첫째 그렇게 얘기했고요. 둘째는 내가 언제 팔지 말라고 했냐. 사지 말라고 했지. 이상하다. 빨리 기준을 내려줘라. 그랬더니 이거 하더라고요. 빨리 기준을 내려줘야지 우리 연대자들이 그 선에 맞춰서 학도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소리 질렀잖아요. 이거 팔지 말라고 했지. 사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 했느냐. 그거 녹음돼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또 그래서 해보래. 했어요. 혼내 좀 내고 혼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럽니다. 신발 팔아! 전범국가! 침략국가! 일본 놈들! 배불리는 ABC마트! 규탄한다! 이 땅에서 물러가라! 하루빨리 사라져라! 빨리빨리 꺼져라! 그다음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손님이 있으면 아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군에 끌려가 그들의 성노예 생활하셨던 위안부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200만 강제징용 노동자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목숨 바쳐, 가족 바쳐, 재산 바쳐 나라 지킨 독립조사 생각해 보세요. 공산 걸린 손가락 잘 나가면 나라 지킨
독립도사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열사는 겨우 16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 하셨고요. 그 가진 고문으로 이듬해 옥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립운동 못했지만 불매운동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안 선다고 고문당하거나 감옥 가지 않습니다. 동참해주세요. 대한민국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자존감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뭐 사지 말라고 했지 뭐 불매 그래가지고요 며칠에 연락이 왔어요. 이상 없다고.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는 김천에는 다행히 유니클로 또 그 일본 제품 아니니까 유니클로나 에이비스 마스터가 다행인데요. 기타들도 또 많거든요. 제발 유니클로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거 안 입었다고 공짜로 뭐 또 옷을 줬어요. 뭐 네일을 줬는데 그거 들라가 막 하우스명 주소였는데 그거 안 입어도 감기 안 걸립니다. 오히려 그거 입으면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국가 자존감도 지키시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춥습니까? 이제 몸 풀리죠? 예,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발언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민회 교육국장님, 뭐 농민회 회장님 발언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율동은요, 오늘 제 사회적 직권으로 반차 쓰는 것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과 함께 마찬가지로 함성 소리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배치 결세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848